나는 내가 바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 28, 29, 30, 4개? 4개 중에서 너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 28번? 진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27번이었어. 아니 이런 문제를 너무 안 풀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워? 3번부터 아니 3점짜리가 혼자 막 수정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풀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7번은 엄청 쉽게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가 이렇게 삐져 올라와 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단원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랑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그 길이를 F세타라고 하죠. 그럼 제가 예전에 사인 코사인 수업을 할 때 이런 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생각의 순서? 원주 위의 점에서 긋는 보조점, 이거를 수업을 해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포장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즉 원 또는 단원과 함께 문제를 출제했을 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주위의 점에서 스타팅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원주위의 점에서 지름의 양 끝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지죠? 원주각이 몇 도라고 하면? 90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원주각 90도를 다시 90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기울기랑 곱했을 때 뭐 얼마다 1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여러분 삼각비,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내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소공식,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또 만드셔서 소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요게 이제 1, 2, 3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중심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또 뭘 활용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중심각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디에 활용이 될 확률이 되게 높으냐면 피타고라스에 활용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각이라고 하는 애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심각과 이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 사이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근데 중심각의 2분의 1을 했을 때 원주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기하 도형적으로 보시면 산술적으로 보면 나누기 2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기하적인 의미로 보시면 각을 뭐 했다는 소리냐면 각을 2등분 했다는 소리거든요. 각의 2등분.
AKB.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이미 등장하긴 했는데 원주가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를 적으면 지름의 수선해봐요. 요렇게 이제 내려보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점 또는 이 점이 스타팅 포인트다. 저 두 개의 점이 스타팅 포인트다. 물론 기출 중에 여러분 수원 기출 중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때 너를 연결해서 이 더 큰 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법한 그 기출 문제 중에 사실 여기가 이렇게 다 4분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가다가 말았나? 뭐 아무튼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를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원이라고 하는 애를 다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갔나?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뭐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래서 얘를 연장을 하면 이제 또 다른 지름의 다른 끝점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온전한 도형의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기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나름 최근 기출인데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감각이 있고 기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인데 이 아이도 F의 세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1이라고 하는 것을 빼주시면 이만큼의 길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저런 보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요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잘 안 풀렸던 사람들이 계시다면 또는 다음번에 만날 문제에서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현재 세타인 거잖아요. 여기가 현재 세타인 건데 요 놈은 코시컨트가 되겠죠, 그렇죠? 사인 분의 맞아요? 사인 분의 F. 사인 세타분의 F 세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해보시면 하나의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F 세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세타와 F 세타의 관계가 무엇일까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발상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수능 문제에 좀 더 적합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수준 자체에 급이 있다고 쳤을 때, 급이 낮을 때는 세타를 가지고 F 세타를 정확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막 열심히 연습을 하다 이렇게 내시니까,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익하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미적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일 수 있는데 F 세타를 정확히 세타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어떤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완수토 공통은 fx를 정확하게 구하고 무슨 넓이를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한다 미분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부분들인데 미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f세타는 몇 세타 이딴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둘이 관계식이 뭔데?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장땡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뺀 것의 제곱 그 다음에 F 세타라고 하는 놈의 제곱 저는 1입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거 갖고 두 개 만들어야 되죠? 세타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6분의 파이를 대입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2F-1의 제곱 얘는 F의 제곱은 1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F의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거 4에서 1하면
F의 6분의 4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놈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 D세타분의 라고 하는 형태로, 그죠? D세타분의 이 작업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자, 그러면 EF고 어차피 거기에다가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할게요. 2배의 사인 세타 F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의 F 프라임 사인 마이너스 F의 코사인.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이 F 세타의 프라임 세타는 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면 돼?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고 그 중에 F는 5분의 4입니다를 적용을 하시면 여기서 F 프라임이 얼마인지 값이 구해집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흐름을, 풀이 흐름을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F 세타를 세타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F 세타와 세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관계식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지요? 넘어갑시다. 다음 계산해보세요. 28번이요. 28번. 2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fx가 sin 파이 x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파이 x를 묶을게요. 1-xt 그 다음에 f의 xt.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xt라고 하는 애를 s라고 하는 형태로 치환을 할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xt라고 하는 애를 s라고 치환을 하면, 자, 이거 미분하시면 여러분 xdt는 dx가 돼서 요 i는 ds로 바뀔 거고요. 1-s fs 파이 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과 1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적분 변수가 누구니까? t니까, 맞아요? t가 0일 때, t가 1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t가 0일 때 s도 0이고요. t가 1일 때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1 마이너스의 s에 그 다음에 f의 s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f의 0을 f의 0 g죠. g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0인 거 하나와 그 다음에 g 프라임을 하시면 파이의 1-x의 fx입니다. 요렇게까지 식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 요 fx가 주기가 지금 현재 얼마죠? 2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1-x라고 하는 애 따로 그 다음에 fx 따로 해가지고 이 전체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y축에 사인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다시 이렇게 생겼고, 네,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다시 이렇게 생겼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1, 2, 3, 4, 5, 6. 자, 이런 스토리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x라고 하는 i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됐니? 이러한 직선이다. 근데 직선을 막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의 부호를 보실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 1-x로부터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됐지? 그 다음에 fx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1이 돼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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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 전체 G'의 부호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극대일 때와 극소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가 극대죠. 맞아?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2, 4, 6 자, 문제에서 뭐의 극대값이라고 얘기했는데 gx는 x는 얼마일 때? 2k일 때 극대이다. 그 다음에 gx는 x는 2k 플러스 1일 때 극소이다. 둘 다 여러분 k는 1, 2, 3, k는 1, 2, 3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gx를 구해봅시다. 적분을 하시면 되죠. 처음에 주어져 있는 너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변환을 한 이걸 갖고 하셔도 되고, 그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풀이 과정 중에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명시한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적분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다시 인테그랄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쵸? 자, 그러면 부분 적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fx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인의 파이 x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선 적분할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코사인인데 파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앞에다가 넘겨서 코사인의 파이 x 라고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놈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거 까고 여러분 들어가면 이게 코사인의 파이 x인데 이놈은 파이분의 1이 될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의 사인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G형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일단 코사인 여러분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뒤에 얼마까지? 더하기 1까지 이렇게 하셔야 적분 상수 작업까지가 끝나시게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놈에다가 여러분들이 0부터 n이라고 하는 구간 안에서 0부터 n이라고 하는 구간 안에서 sn과 t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시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는 개념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 x가 2k일 때 그때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우선 여러분 g의 2k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실까요? 그럼 개땡큐죠. 그냥 누구예요? 2k가 나오지 않아요? 얘는 뒤지고 그 다음에 이건 1이고 그럼 2k-1에 더하기 1 했으니까 2k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g의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넌 뒤지고 그죠? 그리고 니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서 그죠? 이게 홀수인데 홀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니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맞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1, 2가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S라고 하는 형태를 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원하는 게 25를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야? 근데 다시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지? 안 틀린 건가? 우리 2k 플러스 1 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2k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얘랑 사라져서 2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n값을 얼마라고 잡으면 뭐 예를 들어 8까지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2k에 대하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n이 8까지다라고 치면 여러분 여기 안에 0부터 8까지 안에 들어있는 짝수는 2, 4, 6밖에 없다고. 그지?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라고 하는 형태가. 근데 이때의 t의 9라고 하는 형태는 됐니? 이해하셨죠? 여기에 들어있는 요 2k와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구간 안에 들어있는 짝수와 홀수들에 대해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n을 8로 잡으시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3, 5, 7 그러니까 k에다가 1, 2, 3 집어넣었을 때니까 여기다 k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여러분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5 되고 이렇게 된다고.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지금 빼기를 원하죠. 그치?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이게 현재 43에 12에 마이너스 9니까 뺀다고 치시면 플러스 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아직 25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9라고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짝수는 누구 있어요? 2, 4, 6, 8 들어있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T9라고 하는 애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함이 없네요. 그치? 맞아? 그럼 여기에다가 8만 더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9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됐지? 넘어갑시다. 카메라 꺼졌냐? 아직 돌아가? 곧 꺼질 것 같은데? 자, 29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창이 양수 인 등비수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이 급수 문제를 풀 때에는 그래프 4개 중에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A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I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초항이 양수면 이 급수를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 요거를 계산했을 때 1-R분의 A1이 되면서 이가 양수예요. 양수.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급수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급수가 3이래. 그럼 초항이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실까요? 어차피 여러분 분모는 네가 수렴을 한다면 분모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R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이기 때문에 분모가 항상 양수라서 분모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찾으시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꽤 괜찮다. 자, 아무튼 이러한데요. 너도 수렴한다고 얘기했고요. 리미트 SN도 수렴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 SN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너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I가 수렴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리미트의 SN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0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SN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리미트의 SN은 얼마이다? 1이다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게 실제로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너랑 너랑이 같아요. 이 관계를 비교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S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두 비수열의 합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랑 너가 얼마인 거야? 1인 거라서 이 SN이라고 하는 것을 제곱한 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취해준다면 여기 1 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아래 2n 마이너스 2 곱하기 rn 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한테 시그마를 급수를 취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 가능하시죠? r제곱 1-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r분의 2r이 될 거고요. 맞지? 됐니? 이것의 결과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와야 됩니다. 를 통해서 여기서 r값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9번은 사실 못 풀면 안 되는 문제였다. 다만 내가 손을 제대로 못 댄다면 생각이 꼬였을 확률이 높다.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생각이 꼬이지 않는 한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간과했을 그럴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의 함수함수를 좀 즉각적으로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약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수요를 어떤 기하적인 것을 배제하고 대수적으로만 좀 배우시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좀 약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정도이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구나. 부모는 항상 양수라서 초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전체 부호가 결정되니까 그거 내가 생각하고 가자. 초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지그재그 있거나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쭉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딱히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해보신 분들 얼마 나오시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뭐 6 곱하기에 an 제곱이라고 남아있는데 1-r 제곱에 a1 제곱입니다. 이거 갖다가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1-r분의 a1이라고 하는 애는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누구만 1 플러스 r분의 a1입니다. 이것만 곱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SN이라고 하는 것의 합을 물어봤죠. SN. 근데 우리가 아까 SN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SN의 여러분 리미트 SN도 아니고요. SN의 시그마예요. SN의 시그마. SN의 시그마. 아까 SN 얼마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었죠? 1-rn. 그지? 얘가 1-rn. 근데 뒤에 여러분 마이너스 1이 쓰면서 너랑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놈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1-r분의 r이라고 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 계산해 보시고요. 3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30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fx가 있는데 마치 다음 함수처럼 생겼죠. 물론 뒤에 x분의 t 때문에 아니긴 한데 생김새가 그러하다고. 존나게 막 우와 너무 어려워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 그냥 편안하게 읽어지는 아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gt라고 얘기했으니까 fx를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x분의 t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센스는 있었으면 좋겠다. t 됐니? 함수의 식이
대칭이지 빵 하고 나왔는데 이 함수의 식을 판단하는 첫 번째가 대칭성과 주기성이라고 얘기했고 너는 기함수예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대칭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 되게 좋은 자세야. 미분을 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t가 나와요. 이놈을 x제곱분의로 통분을 해보시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에 마이너스 t. 자, 이놈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부모는 양수니까 버리고요. 요 아이 평범한 사차 함수이면서 우함수이면서 대칭형 w이고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을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맞죠? 이놈을 그려내시면 되셨을까요? 이렇게 그려내시면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t라고 하는 아이가 3보다 작다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애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포지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보시면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2일 것이고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돼서 요것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다시 여기다가 여러분 집어넣겠죠. 그럼 어쨌든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 얘가 음수인 것이 확실해요. 얘가 음수인 것이 계산을 해보실까요? 3분의 2 루트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얼마야? 4 루트 2? 벌써 음수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t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루트 2로 어쩌고저쩌고 해보시면 2분의 루트 2 막 이런 아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얼마니 지금 10루트 2 마이너스 10루트 2 거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t 루트 2 그럼 어쩔 때는 양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t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너가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너를 정확히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t를 얼마라고 잡았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로 잡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는 그냥 앞으로 쭉 이런 느낌입니다. 됐니? 그 t가 마이너스입니다를 집어넣게 되면 음수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x축은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데 x축이 분명히 이렇게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선생님 x축이 여기 위에 있을 수는 없나요? 뭐가 밑으로 쭉 빠지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두 가지 하셔야 되네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해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쥐프라임에 50 구할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발견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기준선이 3보다 작다 라고 하는 포지션에 이놈이 음수일 것이다 라고 잡으시면 x축은 여기에 있겠네 라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를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최소값을 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는 여기 지점이죠. 그 지점일 때를 우리는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알파라고 할게요. 맞아? 그리고 그 알파는 이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i입니다. 이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i예요. 그놈이 알파입니다. 갑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GT라고 하는 이놈은 알파일 때구나. 저기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애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였겠네. 그치? 그래서 3분의 1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은 t라고 얘기했으니 이 자리에다가 알파 4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정리를 하시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알파 4의 세제곱이 나오고
다음에 이거 구하시면 마이너스 8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했듯이 세타와 X세타의 관계식, 얘는 알파와 T의 관계식, 다변수식에 해당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그럼 문제에서 GA가 마이너스 3분의 16인 경우를 탐구하시오. 이것저것 적으시면 돼요. 일단은 너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온 거니까 그때의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고 3차 방정식 풀어서 알파 값 구하는 거지, 그치? 맞아? 됐니? 네. 그래서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 2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파가 2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이 관계식 여기에다가 여러분 알파라고 하는 애가 2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대입해볼까요? 16에서 16을 뺐죠, 그치? 그러면 이때 t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G'의 A라고 하는 애를 물어봤는데, 자, G'의 A 값이다. 이거 하시면 여러분 4알파의 제곱. 맞아요? A는 나중에 대입한다고 치고 일단은 G'T부터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8. 대신에 변수가 서로 다르니까 뒤에다가 누구? DT분의 D알파라고 하는 애를 붙여야 됩니다. 그치? 그럼 선생님 DT분의 D알파는 어디 있었는데요? 잠깐 만들고 갈까?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알파의 D알파는 DT입니다. 또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 R이 옆에다가 DT분의 D알파는 1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지. 다변수식은 항상 그런 거잖아. 관계식 하나 딱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그거 조심면 다 돼. 이런 느낌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DT분의 D알파 지금 현재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경우에 A라고 하는 애를 대입하는 경우에 A 지금 그 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쵸? 자, 아무튼 이놈에다가 A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알파에는 얼마 넣고 2 넣고 DT분의 D알파에는 얼마 넣고 요거 넣고 계산하시면 된다. 맞아. 그러면 16에서 8 곱하기 여기다가 20원 하시면 8, 4, 32, 2, 8에 16, 16분의 1이네요. 아니 그게 얼마? 2분의 1인 거예요. 그쵸? 얘가 현재 얼마냐면 B값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더 됐을까요? 약간 벅차면 여기까지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벅차면 뭐 어디가 벅차는데? 이거 기함수, 우함수 해가지고 부호변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X축이 여기다가 그리려면 확실히 네가 음수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 한번 계산한 거고 이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고 꺼졌어? 그래서 잡고 어쩔 수 없어야지. 그래서 잡고 X축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뿅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혀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전혀. 네. 선생님 여기를 알파로 설정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미적분이니까. 미적분은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것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계식 나는 무조건 관계식을 원해.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표현하기를 원해. 그 식 조심은 다 나오거든. 이게 기본적인 미적분의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였어?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P값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구했겠다.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얘가 G'의 50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G'의 50? 무슨 말이지? G'의 50? 이거는 뭐지? 그럼 다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거야? 50일 때를 말하는 거죠. T가 여러분 50이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마이너스 50이라서 그래프가
기준선이 저기 바닥에 처박혀 있고, 여러분. 기준선이 여기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어? 여기에 밑에서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라고. 됐어? 그럼 X축은 이쯤에 있겠지? 근데 나는 구간이 실수 전 범위에서가 아니야, 이 문제가. 1에서부터 3까지예요. 그죠? 1에서부터 3 사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가 2거든? 그럼 뭐만 확인해 보시면 3일 때가 여전히 음수입니다를 확인해 보시면 아 니네는 0보다 작아서 그래프는 뭐 할 거니까 단속 감소할 거니까 최소값은 G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G'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게 최소겠지. 근데 G'이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계속 음수면 단조감소하잖아. 그럼 단조감소하는 거에 최소값은 어디일 때야? 1일 때야? 3일 때야? 3일 때겠지. 그래서 GT라고 하는 애는 T값이 얼마일 때? 3일 때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G'은요? 아까 G'은 여기서 구했을까? G' 여기다 구했으니까 거기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는 거야. 그때가 G'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3이라고 하는 거. 어? 이게 지금 누구야? 이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을 대입해 보시는 거죠. 됐니? 그럼 81, 9, 36에 T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얼마라서? 50이라서. 맞아요?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네, 헷갈려. 음수죠? 81이고 이거 36에 50이면 86이고 음수네 음수라서 이 경우가 맞는 경우가 돼요.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G'에 50이면 나중에 여러분 X가 얼마일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3일 때라고 생각한다. 자, G'에 50은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옆에다 쓸게요. GX 놈의 GT는 지금 T가 50일 때는 GT라고 하는 애가 그대로 누구냐? F에다가 얼마 대입하네? 3을 대입하네. 그래서 G'의 T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F'X이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는 거야? 3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뭐야? 됐지? 괜찮지? 근데 여러분 잘못 설명한 거 같죠? 이게 여러분 3일 때 헷갈려. Fx의 최소값 F3일 때고요. 이 F3이라고 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이 숫자에다가 3분의 T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이놈을 미분하면 그냥 여러분 3분의 1이 돼요. 뭘 대입하고 말고가 없어요. GT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F3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여기에 얼마 나오니? 27에 9 빼기 36 더하기 3분의 T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이놈을 미분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3분의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배터리가 왜 나왔을까?